열나 무서운 공포체험 책 중 볼펜 귀신. 오늘도 학교에서 돌아오기가 무섭게 수인은 볼펜을 붙잡고 주문을 외워대기 시작했다. 오셨습니까? 그러자 볼펜은 연습장 위에 천천히 동그라미를 그리기 시작했다. 그건 나 여기 왔다는 신호였다. 자, 질문을 시작할게. 넌 여자니? 볼펜을 서서히 X를 그었다. 응, 그럼 남자구나. 지금 몇 살이야? 볼펜을 사르르 움직여 7자를 썼다. 7살? 그럼 동생이네? 수희는 웃으면서 질문을 계속했다. 볼펜은 수희의 질문에 따라 움직이며 답을 해주었다. 누가 보면 수희가 낙서하며 혼자 놀고 있는 것으로 보이겠지만 그녀는 지금 한창 귀신과 대화 중이었다. 수희가 이 주문을 처음 한 것은 약 한 달 전의 일이다. 땡땡 중학교 3학년 2반 교실. 점심을 먹은 후 눈을 잠깐 붙이려고 하는데 갑자기 교실이 좀 시끄러워졌다. 수희는 무슨 일인가 하고 고개를 들었다. 교실 앞쪽에 아이들이 모여서 웅성대고 있었다. 호기심이 생겨 일어나 가보니 옥경이가 볼펜을 잡고 있었고 그 주위에는 아이들이 겹겹이 둘러서서 구경을 하고 있었다. 야, 제가 지금 귀신을 부른데 지금 세상에 귀신이 있니? 하지만 어떻게 하나 지켜보면 될 거 아니야? 아이들은 귀신이 있다는 파와 없다는 파로 나뉘어 떠들어댔다. 옥경이는 뭔가를 중얼거리고 있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옥경이는 귀신이 왔다며 아무 것이나 물어보라고 했다. 수희가 나섰다. 내가 무슨 학원에 가려고 하는지 물어봐. 만약 맞히면 귀신이 진짜로 있다고 믿을게. 옥경이가 볼펜을 잡고 물어보니 잠시 후 그녀의 팔이 천천히 움직였다. 볼펜은 신기하게도 서자를 쓰는 것이었다. 서자가 맞아? 그럼 너 소희 학원 가려고 했니? 궁금해진 아이들이 수희에게 물었다. 수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로 신기한 일이라 수희는 잠시 머리가 멍해졌다. 그건 엄마와 수희만 아는 비밀이었는데 그걸 알아맞힌 것이다. 그러자 아이들은 너도 나도 물어보려고 했고 귀찮아진 옥경이는 주문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었다. 분신사바 분신사바 오이떼 구다사이. 볼펜을 잡은 채로 이 주문을 외우고 오셨습니까? 라고 묻는다. 만약 귀신이 왔으면 동그라미를 그리게 되는데 안 왔으면 동그라미를 그릴 때까지 계속 주문을 외우면 된다. 수희는 그때부터 매일 학교가 끝나면 학원도 빼먹고 곧장 집으로 와서 이 장난을 했다. 귀신과 이야기를 한다는 것, 이 얼마나 재미있는 일인가. 하지만 그런 나날이 계속될수록 수희의 성적은 떨어져만 갔다. 1학기 때는 반에서 항상 10등 안에 들었지만 2학기로 접어들면서부터는 성적이 계속 떨어지더니 이번 중간고사에선 20등 밖으로 밀려나고 말았다. 물론 수희의 집에서 난리가 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수희의 행동은 달라지지 않았다. 분신사바 분신사바. 또 귀신을 부리려는데 동생 수지가 방문을 두드렸다. 언니, 나 숙제 좀 도와줘. 나 바빠. 아이, 언니. 수희는 동생이 정말 마음에 안 들었다. 동생 수지는 동물을 아주 좋아해서 집에서 온갖 동물들을 키우면서 집안을 지저분하게 만들곤 했다. 수지가 유치원 때는 잡종개 2마리만 키웠지만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걔도 비싼 요크서 테리어로 1마리 더 사고 고양이, 토끼, 거북이, 심지어는 이구아나까지 키우기 시작했다. 얼마 전에 개가 새끼를 낳자 집안은 더 엉망이 되었다. 동생과 달리 수희는 동물이 아주 싫었다. 그렇다고 지가 청소를 하길 하나? 매일 엄마가 목욕시키고 청소하고 뒤치다거리를 다 하잖아. 정말 미워 죽겠어. 수희는 속으로
투덜거리며 짜증을 냈다. 아, 바쁘다고 했잖아. 저리 가. 피, 맨날 바쁘대. 공부도 안 하면서. 이게 정말? 너 자꾸 그러면 맞는다? 수지는 할 수 없이 방문 앞에서 돌아섰다. 그녀가 보기에 요새 언니의 모습은 정말 이상했다. 학교에서 돌아오기만 하면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도 않았다. 게다가 조용히 엿들어 보면 혼자서 뭐라고 중얼거리는데 무엇을 하는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었다. 이제는 TV에 HOT가 나왔다고 문을 두드리며 얘기해도 바쁘다고 하면서 나와 보지도 않았다. 예전에는 HOT가 나오면 비디오를 녹화까지 해서 보곤 했는데 이젠 눈길도 안 주고 매일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정말 이상한 일이었다. 정말 뭐 하는지 알 수가 없다니까. 하여간 그러거나 말거나 나랑 무슨 상관이나. 신경 끊어야지. 수지는 토라져서 자기 방으로 갔다. 동생이 돌아가자 수희는 다시 주문을 외웠다. 요즘에 오는 귀신은 수희가 무척 친해졌다. 그 귀신은 수희에게 정말 잘해주었다. 이번에 시험을 못 봤다고 하니 다음번에 시험 문제를 모두 가르쳐 주겠다는 것이다. 수희는 그 귀신한테 물어서 정말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한 번은 학교에서 돈이 없어졌는데 아무도 못 찾고 있었다. 반짝이 거둔 수재의 연금이었는데 무려 30만 원이 넘는 큰 돈이었다. 수희는 쉬는 시간에 몰래 그 귀신을 불러 물어봤고 귀신은 범인이 누군지 가르쳐 주었다. 그 일로 수희는 학급에서 영웅처럼 되었지만 그녀는 아무에게도 볼펜 귀신이 가르쳐 주었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수희야, 밥 먹으라. 엄마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에이, 짜증나. 한참 재밌게 하고 있었는데. 수희가 식탁 앞에 앉자마자 엄마는 잔소리를 해댔다. 너 요즘 왜 그러니? 자꾸 자율학습 빼먹을래? 다음 시험엔 30등 할 거야? 엄마 친구 딸 옥순이 알지? 걔는 이번에. 아, 그만 좀 하라고요. 밥만 먹을 때마다 잔소리야. 어머, 얘 좀 봐. 지금 누구한테 대드는 거야? 에이, 신경질나. 수희는 그만 숟가락을 놓고 자기 방으로 갔다. 짜증이 나서 속이 부글부글 끓었다. 수희는 침대에 누웠다. 공부를 하려 해도 이 기분으로는 될 것 같지가 않았다. 그래, 다시 한번 부르자. 수희는 책상 앞에 앉아서 볼펜을 잡고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볼펜이 그리는 것은 동그라미가 아니라 괴물 같은 표정으로 웃고 있는 얼굴이었던 것이다. 수희는 갑자기 소름이 끼치고 몸에 이상한 서늘한 기운 같은 게 느껴졌다. 이게 무슨 소리지? 어디서 희미한 웃음소리 같은 게 들렸는데? 수희는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와 볼펜을 놓아버렸다. 내가 잘못 들은 건가? 거실에 있는 고양이가 갑자기 울어대기 시작했다. 마치 애기 울음소리처럼. 에이, 저놈의 고양이를 없애버리든가 해야지. 시끄러워서 살 수가 있나? 수희는 기분이 나빠서 오늘은 그냥 자기로 했다. 수지가 한참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실에서 언니와 엄마가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 또 엄마가 잔소리했나봐. 수학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언니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젠 틀렸군. 수지는 책을 덮고 잠시 누웠다. 졸음이 사르르 오는 게 금세 잠이 들 것만 같았다. 그런데 갑자기 거실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수지가 잠을 깨려고 거실에 나가 보니 고양이가 언니 방 쪽을 바라보며 울고 있는 것이다. 눈에는 초록색 불이 켜져 있었다. 수지는 고양이가 저렇게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을 처음 보았다. 애니야, 무슨 일이니? 수지가 쓰다듬어 주자 고양이는 그제야 조용해졌다. 왜 언니 방 쪽을 보고 울고 있었지? 이상한 일도 다 있네. 수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중얼거렸다.
도대체 여기가 어디지? 사방은 온통 핏빛처럼 붉은 빛이었다. 수인은 두려워서 마구 뛰었다. 그런데 몸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았다.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돌아다 보니 한 사람이 걸어오고 있는데 사람이라 부를 수 없을 만큼 이상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얼굴은 다 뭉그러져 살점이 뚝뚝 흘러내리고 오른쪽 팔이 없고 왼쪽 팔에는 칼을 들고 있었고 다리에는 피가 철철 흘러내리고 있었다. 오지마! 수인은 두려워서 뛰려고 했지만 움직여지지 않았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바닥에서 시커먼 손이 나와 수위의 두 발을 잡고 있었다. 뒤에 있는 괴물은 이제 바로 10m 앞까지 걸어왔다. 죽으라! 그 사람, 아니 그 괴물은 칼을 치켜들고 수위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칼을 높이 든 괴물이 수위를 향해 내리치려는 순간 수위는 잠에서 깨어났다. 휴, 꿈이었구나. 하지만 꿈치고는 너무 생생했어. 아, 상상만 해도 끔찍해. 시계를 보니 새벽 5시였다. 수인은 세수를 하러 화장실에 갔다. 그런데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이 어쩐지 이상했다. 얼굴은 하룻밤 사이에 약간 말라 있었고 눈 주위가 움푹 들어가서 그늘이 진 것처럼 보였다. 수인은 갑자기 어제의 그 일과 악몽이 떠올랐다. 이제 다시는 볼펜 귀신을 부르지 말아야지. 수희가 세수를 하고 거실로 나오는데 이상한 피비린내 같은 냄새가 코를 찔렀다. 수희는 너무나 놀라 비명을 질렀다. 수희의 비명 소리를 들은 가족들이 모두 방문을 열고 나왔다. 수희야, 무슨 일이야? 저건... 거실 소파에 애니가 온몸이 난도질되어 피투성이가 된 채 죽어 있었다. 수지는 고통가 나는지 화장실로 달려갔다.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다니. 애니는 온몸에 칼자국이 난 데다 목이 반쯤 잘린 처참한 모습이었다. 화장실에서 나온 수지는 마구 악을 썼다. 도대체 누가 애니에게 이런 짓을 한 거야? 애니는 수지가 정말 아끼던 고양이였다. 사람을 잘 따르진 않는 동물이 고양이라지만 애니는 먹이도 주고 목덜미도 긁어주고 산억을 듬뿍 주는 수지를 잘 따랐었다. 수지는 학교 가기 전 애니의 사체를 잘 싸서 뒷산에 묻어주었다. 수희 또한 하루 종일 기분이 언짢았다. 도대체 누가 왜 그런 짓을 한 걸까? 볼펜 귀신 일과의 악몽, 그리고 죽은 애니 때문에 수희는 계속 머릿속이 복잡하고 기분이 꺼림칙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2주일 뒤 애니 사건이 잊혀질 무렵 이번에는 요크셔 테리어 제롱이가 머리가 깨지고 눈이 뒤집힌 채 죽었다. 수지는 학교에도 못 가고 알아 누웠다. 그 사이 수희는 얼굴이 더 말라 있었다. 학교에 가도 아이들이 수희만 보면 눈에 그늘이 졌다느니 꼭 다른 사람 같다느니 하는 말을 했다. 그리고 수희 옆에만 오면 이상한 기분이 든다고 했다. 한 번은 수업 시간에 수학 선생님이 수희에게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못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을 맞은 일이 있었다. 수업이 끝나고 선생님이 나가자마자 수희는 큰 소리로 선생님에게 저주의 말을 퍼부었다. 자동차에 확 깔려버려라. 그 말이 화근이 되었는지는 몰라도 그날 수학 선생님은 중앙선을 침범한 맞은편 트럭과 충돌에 즉사했다. 그 일 이후 아이들은 완전히 수희를 피하게 되었고 수희가 지나갈 때면 뒤에서 모두 수군거렸다. 그야말로 왕따가 된 것이다. 수희는 정말 울고만 싶었다. 그건 정말 우연의 일치일 뿐인데 나 때문에 선생님이 그렇게 된 건 아닌데. 수희는 점점 학교에 가기가 싫었다. 아이들이 자꾸 자신을 피했기 때문이다. 단짝이었던 주옥이마저 수희를 멀리했다. 모두들 왜 그러는 걸까? 이제 학교에선 친구들이 모두 수희가 없는 것처럼 행동했다. 수희하고 말도 하려 하지 않았고 뭘 물어도
아는 척도 하지 않았다. 수희가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수지가 큰 방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수지를 힐끗 쳐다보고는 그냥 자기 방으로 가려는데 TV에서 흘러나오는 소리가 수희의 귀를 번쩍 뜨이게 했다. 부산에 있는 모 여고에서 한 학생이 볼펜을 가지고 귀신을 부른다며 장난을 치다가 갑자기 발작을 해서 병원에 옮겼지만 아직 혼수 상태입니다. 화면이 바뀌고 어느 성당의 모습과 성모 마리아의 모습이 보이고 신부님 한 분이 나오셔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나왔다. 요즘 일본 귀신 때문에 성당을 찾아오는 여학생들이 많습니다. 어디서 그런 나쁜 것이 흘러 들어왔는지는 도무지 알 수가 없군요. 수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럴 수가? 그럼 나도 그 귀신이 몸에 들어와 있는 건가? 설마 내 얼굴이 요즘 이상하게 변하는 것도, 악몽을 꾸는 것도, 아이들이 날 자꾸 피하는 것도 모두 내 몸에 귀신이 실어서인가? 그럴 리가? 수희는 그만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주저앉았다. 아빠마저 출장을 갔기 때문에 집이 없으니 수지는 왠지 허전하고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이미 시간은 12시가 넘어 있었다. 언니 방에는 불이 벌써 꺼졌고 강아지들은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다. 창밖에는 마침 밝은 달빛이 창문을 타고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수지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 얼마쯤 지났을까? 어디선가 딸깍 하고 문이 열리는 소리에 잠을 깼다. 살짝 밖을 내다보니 언니가 물이라도 마시려는 건지 잠옷을 입은 채 식당 쪽으로 가고 있었다. 그런데 언니의 걸음걸이가 이상했다. 아주 느리고 한쪽 발을 질질 끄는 듯한 걸음이었다. 언니 뭐해? 수희는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고개를 돌린 수희의 눈에 시퍼런 불이 켜져 있었다. 수희는 수지를 힐끔 돌아보더니 다시 느릿느릿 걷기 시작했다. 수지는 언니에게서 얼음처럼 차가운 기운을 느꼈다. 언니. 두려움으로 수지의 목소리는 작아지고 있었다. 수희는 싱크대에서 칼을 꺼내더니 강아지 집 쪽으로 걸어갔다. 눈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고 한쪽 손에는 칼을 들고 있었다. 언니, 뭐 하는 거야? 수지는 놀라서 소리쳤다. 꺼져! 나 수희가 아니야. 그건 언니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갈라지고 쉰 듯한 이상한 남자의 목소리가 수희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엄마! 언니가 이상해요! 방에서 나오던 엄마는 수희를 보자 소스라치게 놀랐다. 수희야! 지금 무슨 짓이? 빨리 칼을 내려놔! 난 수희가 아니라니까. 수희가 날 불렀지. 자기 몸에 들어오라고 말이야. 엄마는 그 징그러운 목소리를 듣자마자 기절해버렸고 이제 수지는 혼자 남았다. 수희는 자기 앞에 서 있는 수지를 무시하듯 힐끗 쳐다보더니 다시 강아지 쪽으로 걸어갔다. 수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그저 부들부들 떨면서 서 있을 뿐이었다. 잠시 후 밖에서 강아지가 처절하게 우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만이었다. 주인은 다시 무섭도록 조용해졌다. 수지는 두려운 마음에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살며시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그때 수지는 보고야 말았다. 그것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다. 강아지를 물어뜯었는지 수희의 입에는 피와 털이 잔뜩 묻어 있었고 눈에서는 시퍼런 광채가 뿜어져 나왔다. 그리고 손에 들린 칼에서는 핏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이제는 네 차례구나. 수희는 무서운 눈빛으로 수지를 노려보면서 칼을 지켜들고 성큼성큼 다가왔다. 잠시 후 수지는 아랫배에 강한 통증을 느꼈고 점차 의식을 잃어갔다.